저는 일단 메솔릭을 한 2014년도부터 활용해 왔고요. 거의 뭐 한 6년 가까이 운영을 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왜 목수가 연장 탓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연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창기에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았고 그랬을 때도 어떻게 우리 학원에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메솔릭에 자주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콜센터 직원들도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아까 이제 직원분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에서 제가 되게 믿음감을 느꼈고 신뢰를 했고요. 저도 시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써봤고 했지만 또 친구들도 지금 이런 게 새로 나온다, 이게 트렌드다 하고 뭐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많이 가져다 드는 것, 유사한 것들 많이 보지만 정말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원장선생님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 학원도 선생님 비용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뭐 몇백만 원의 비용이 나가잖아요. 사실 메솔릭 본사 하나에만. 그렇긴 한데 학생에게 1데이터 1DB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똑같은 아이들이 공용 데이터를 쓰면서 이거는 필요가 없네, 잘 안 되네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반드시 아까 병원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이력화해서 차트에서 표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 은행으로만 활용할 것 같으면 다른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분석해서 적자를 해줄 때는 정말 극대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제가 정말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형 톡방부터 시작해서 매뉴얼들, 메솔릭 아이디 사용 방법부터 시작해서 학원 그 공부 극복 프로젝트 룰을 다 만들어서 충분히 교사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교육시켜서 쌍방향 밀착 온라인 학습센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멀리 있지만 이 아이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력이 다 남고, 그리고 줌 실시간으로 학습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서 쌍방향 온라인 센터를 개강해서 학교처럼 활용했어요.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규칙적인 생활, 개인 맞춤형 수업, 밀착 관리 세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아까 그 레벨업으로 일주일을 번 후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모든 학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2주는 쉬었어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라 2주는 쉬었고, 그 뒤에 학생들 2주 동안은 메솔릭으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방치한 게 아니라 1대1로 애들하고 계속 카톡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학부형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제 계속 메솔릭으로 과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복습 위주의 점검이었고, 대신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학원 자체 내에서 복습을 시키는, 직접 눈으로 보는 복습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 자체 내에서는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형 분석에 들어가면 색깔이 안 바뀌는, 그리고 어머님들께 부탁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메솔릭에 대해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서 다 했다고 말만 들으면 그냥 다 한 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뒤부터는 메솔릭 측에서 먼저 이제 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줌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모든 문제집을 다 스캔을 해서 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과제는 이제 메솔릭으로 다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꼭 어머님들 중에서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학생들은 어머님들이 퇴근길에 프린트를 다 받으러 오셔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그걸 다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약간 어떤 원장이냐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나가 나가도 이렇게 어머님들이 밴드에 댓글 다 달게끔 되어져 있어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어머님들 댓글이시구나. 그리고 누구 어머님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다는 것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저희가 안내 나간 거 어머님들이 확인했습니다. 누구 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 달아주시고 댓글이 없거나 그 다음 구글 폼이나 이런 거에 를 보내서 답변해주면 선생님들이 즉각 전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네. 네, 쉽지 않죠. 그냥 남들이 그냥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먼저 움직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전달 사항이나 문자, 상황이 있을 밴드, 때마다 그 다음에 전화 이렇게 그 순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어머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 네 그렇죠. 여기 무조건 보시면 쫓아가신 거구나. 네, 네, 무조건 인지하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든 피드백하도록 계속 연락합니다. 저희가. 네. 처음에 어머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EBS 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학원에서 촬영을 해서 애들한테 송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첫 수업 내지 두 번째 수업까지는 옆에 앉아서 조금 보시라고 같이 보시면 대면 수업 자체하고 얼마나 다른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애들 자체를 카메라를 잘 안 켜요. 특이한 이유들이 많은데 카메라를 잘 안 켜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불만이 조금 많이 쌓이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대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어머님들이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으셨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거꾸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하고 있으면 어머님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건데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하는데 뭔지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학원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교 수업을 거꾸로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누그러드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주 동안 어머님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으시니까 2주 동안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가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고등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줌 수업을 하면 단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표 짜는 거 자체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명을 앉혀가지고 30분 간격이라도 애들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잠을 잔다든지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저희가 어떻게 불러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애들 인지시키는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고 어머님들 자체는 그 과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피드백을 계속 시키면서 조금 안정화시켰습니다, 마음을. 왜냐면 이제 문자로 오늘 A라는 학생이 어느 단원에 어디까지 풀었고 과제는 몇 솔릭으로 유형 분석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학생이 빠졌는데 이 학생의 보강은 며칠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언제 있습니다. 그럼 단체 테스트를 치는 날은 테스트 치고 나서 어머님들께 이제 이 학생은 어느 부분이 잘 안 돼서 그 내용 자체를 따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피드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매일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매일 피드백을 했고 이제 주 3일에 피드백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보강 시간들을 계속 할애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는 학생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어차피 학교를 안 갔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저녁 늦게까지 선생님이 집에서 질문을 따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어머님들의 불만을 많이 무마시킨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2월 그거 아까 레벨업 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기간을 3주 들여서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구가 모두 아프기 때문에 나 하나 잘 살자고 그 비용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 받지 않았고 3주 기간은 그 이후부터는 100% 제가 받았고요. 오히려 어머님들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줘도 되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미안해 하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냥 100% 다 저희는 결제를 받았고요. 대구는
그런 결제 상한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의 노력들을 선생님들 더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오히려 더 보너스를 더 지급했고 선생님들한테 그럼 공이 가야죠. 원래 교육부 자체 내에서 70%로 깎았잖아요. 첫 달은 깎기 전에 나온 부분이라도 이제 우선 다 받았고요. 그래서 욕을 더 많이 먹은 것 같고. 근데 받다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먼저 연락이 오세요. 그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깎는데 너희들은 깎아주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옆에서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은 와, 학원 수업보다 정말 힘드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조금 힘든데 이걸 조금 어떻게 조율해 주셨으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뭐 이번 달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달은 회비를 다 받았고 두 번째 달을 회비를 70%로 감면을 했어요. 감면을 한 이유는 이제 다 받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돈을 작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바로 받으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바로 받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학원에서 생각을 해줘서 깎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신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회비를 조금 할인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